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독이 된 중국의 무력 시위, 글로벌 기업들 탈중국 가속화, 아세안 EU도 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중국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죠.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만을 사방으로 둘러싼 무력 시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대만의 강도 높은 경제 보복 조치까지 취하고 있죠. 과일들을 수입을 했었는데 과일을 수입 금지, 완전히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제 보복 조치는 앞으로 더 다양하게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만을 향한 중국의 보복, 이것은 득보다는 실, 즉 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남태평양 인근의 아세안 국가들과 EU 국가들, 더 나아가서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남태평양 국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 태평양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남태평양, 태평양, 이 모든 걸려있는 국가들이 이번에 중국의 야욕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중국의 야욕을 보여줬는데 우리한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군의 대만 해협 인근 군사 훈련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훈련을 하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있고 대포나 방사포를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기가 대만입니다. 이쪽이 대만인데 여기 보시면 그 원유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이런 쪽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빨리 와요. 아니면 여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일부는 일본 지역까지 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를 자기들이 선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지역, 중국 남해 구단선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지역들이 모두 다 중국의 위험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세안 지역에 위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이 된 중국의 무력 시위, 글로벌 기업 탈중국 가속화, 아세안 EU도 견제입니다. 이번 중국의 무력 시위를 보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을 바라보는 눈도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군사 훈련도 하고 군사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미국과 맞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죠. 특히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과 그리고 그에 인접한 아시안 10개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남단의 남중국해에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여기 대부분이 아세안 10개국인데 아세안 10개국이 보이는 반응은 향후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중국해로 뻗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화되었던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장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지속해왔죠.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처, 그리고 특히 제로 코로나를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 기업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확실히 러시아 지지 쪽으로는 경도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친러시아 노선에 기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아닌
안보 중심으로 이 기업 행위를 본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단순히 시장 점령의 이곳에 대해서 시장으로 넓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 그리고 군사적으로 심화될 것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안보적인 입장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득을 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국을 선호를 했죠. 그런데 중국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튀르키예, 말하자면 터키, 세르비아,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렌드 쇼링이라고 부르는 멕시코, 미국, 그리고 한국, 대만, 다른 지역으로 이러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로 옮기려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일부 기업들은 중국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만도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만에 뿌리를 두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만들죠.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미국 정부가 진행하는 중국 봉쇄 정책에 대해서 그 의의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중국 입장으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게 변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군사적인 충돌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러시아에서처럼 손발이 꽁꽁 묶일 수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피해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에 그대로 놓고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막대한, 말하자면 넓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점차적으로 공산주의가 되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미중 갈등은 더욱더 증폭이 됩니다. 코로나 정책을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시가 갑자기 봉쇄가 되고 공장이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근로자 임금마저도 싸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특별히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공산주의의 일당 독재, 이것을 통한 중국의 글로벌 패권 장악, 1대1로를 통한 글로벌 패권 장악을 노리고 이제 G2에서 G1으로 되겠다라는 야욕을 이제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부감 등이 이번에 중국에 기업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간 전 세계는 하나다. 국경선이 없다. 그래서 국경선 구분 없이 가격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투자했던 이 경영에서 이제는 이제 친한 나라끼리, 친선국가, 우방국가의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 즉 프렌드 쇼링을 더 고려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신냉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 신냉전의 중심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이 러시아와 중국의 뒤에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뒤편에 설 것이냐 라고 이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이 결정을 강요받는 시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아세안 국가입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현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군사 대국화 그리고 군사 무기를 통해서 점령을 하겠다라는 그들의 야욕을, 특히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특별히 영토 분쟁을 가지고 지금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 이 나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군사 행동을 한 지역이 글로벌 물동량이 굉장히 넘쳐나는 지역이에요. 가장 단거리로 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죠. 항공편으로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First Island Chain이라고 그래서 대만을 포함한 1단 노선을 이렇게 했죠.
여기에 태평양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지금 일본의 밑에까지 점령을 하려고 하는 2단 노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까지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태평양으로 지금 뻗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륙 쪽으로는 뻗어나갈 수 없지만 이미 러시아와 지금 중앙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는 없지만 이쪽은 1대1로를 통해서 내륙 1대1로를 통해서 나가지만 해양 쪽으로는 뻗어나갈 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으로 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태평양을 넘어서 이제 남아메리카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뻗치겠다라고 지금 이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더라도 중국의 야욕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현 사태는 중국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 그 자체만으로도 아세안 국가들에게 큰 경제적,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필리핀과 같은 경우는 친중 성향이 강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정말 친중으로 계속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자기 땅을 내어줘서라도 지금 친중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싸워서라도 자기 땅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 건지 고민에 빠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도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자제를 촉구할 정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그림이 조금 잘 안 나와서 하나 그림이 더 올려드려요. 제3도련이라고 1도련, 2도련, 3도련이죠. 1도련, 2도련, 3도련인데 1도련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 영토 분쟁, 한국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한국 다 포함이 됐고 일본까지 지금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한 2도련 그리고 하와이까지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자기의 그 영역 안에 포함시키는 3도련까지 이게 중국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아세안 국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교역량을 확대해 가면서까지 그 아세안 국가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적인 협력을 했고 작년과 같은 경우 작년이 아니죠. 이번에 IFTF 있죠. IFTF와 같은 경우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겠다. 아세안 지방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력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그동안 보였지만 속내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 때문에 안보적으로 미국과 협력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죠.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쪽으로 더 붙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험은 이유를 불문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무력이 자신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에게도 영향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태평양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당기고 싶어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 하와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도 중국이 이렇게 무력으로 쳐들어오면 자신들이 절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입니다. 유럽의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지역 패권 행사 국가로 변모에 대해서 큰 우려를 보인다는 거죠. 바이든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수차 경고했던 중국의 위압적인 모습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이번에 적시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도 GDP의 2%의 국방비 투자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노출되었다라고 보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 공산주의의 몰락, 특히 소련의 몰락으로 소련이 몰락하면서 여러 나라로 쪼개졌죠. 쪼개지면서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군사 무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면서 완전히
방산업체에 대해서 쇠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특히 폴란드와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 방산무기를 살 정도로 너무너무 급해졌다라는 거죠.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저렇게 설치고 있으니 우리가 한꺼번에 대항해야 된다. 지금 나토와 같은 경우 지금 한국, 일본, 호주 이 나라들을 불러서 이번에 나토 회원국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끼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아시아 지방까지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견진 내용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신뢰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불신하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이제 포기하면서 존경받는 중재자가 없는 시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대만 사태를 보면서 다시 미국이 떠오르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중국의 이러한 도가 넘는 행동, 이것은 결국 중국에게 독이 되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중국 조심해야 되겠다. 중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